예, 후쿠시마 사건도 마찬가지고 사건이 아니고 후쿠시마 이 방류와 관련된 입장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 킬러 문항과 관련된 것도 사실은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요 이슈에 대해서는 진짜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까 우리 잠깐 박예술 앵커랑도 얘기했지만 맥락적으로 일단 첫 번째 그래 비문학을 교과서 밖에서 냈다. 그 문제다. 이제 그게 이제 어쨌든 첫 번째 이제 대통령실의 이제 일종 이유예요. 지금 킬러 문항 사태 이게 된 게.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게 어려웠어야 되잖아요. 6월 모의고사가 대통령실이 분노했던 6월 모의고사 국어 영역 이게 어려웠어야 되는데 우리 박예술 앵커 봤을 때 되게 결과가 나왔는데 어이없는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지금 이 정답률이 보통 킬러 문항이라고 하면 8%밖에 정도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네. 이 정답을 맞힌 포인트 퍼센트가 36%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얘기한 그 비문학 항목이 30% 이상의 그 정답률인 정답률이 거죠.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쉬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쉬웠다는 거예요. 학생들 사이에서도. 만점자도 더 작년에 비해서 뭐 몇 많았어요. 배가 늘었다고 그러는데. 네, 만점자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킬러 문항의 변별력이 사라지면 그러니까. 점점 더 만점자가 많아져요. 네. 그렇게 되면 이 변별력이 사라지면서 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 등급을 매기잖아요. 1등급을 매길 때 10명이 1등급을 맞아요. 네. 그러면 2등급과 상등급을 매길 수 있는 인원이 있잖아요. 근데 등급을 못 매기는 거예요. 그러면 100점에서 하나 틀리면 4등급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변별력은 어떻게 할까요? 아니 그리고 벌써 학원가에서는 난리라는데 지금 올해가 기회다. 올해가 기회다 진짜 공부 못하는 별로 공부 안 했던 사람들 올해가 기회다. 그래서 지금 준 킬러 문항. 학교들 네. 그러니까 대학들의 논술에 지금 준비하자 지금 벌써 이 수능은 이제 물 수능이 될 테니까 별 거 없으니까 이제는 변별력은 대학의 논술이다. 그래서 막 논술도 막 엄청 광고하고 다닌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교육이 이걸로 해갖고 경감 대책이라고 내놨는데 오히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 발언 이후에 5개월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네.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이 너무 불안하니까 학원가에서 맞아요 지금. 준 킬러 문항을 이제 변별력 있게 할 수 있는 걸 마케팅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네. 또 더 학원을 많이 간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게 저는 되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자사고나 또 혁신고, 과학고 이건 그대로 또 주는 거잖아요. 거긴 고등학교도. 그대로 둬요. 그럼 고등학교 입시도 대단하거든요, 사실. 아니 근데 저는 요즘 초등학교 때부터 의대를 꿈꾸면서 그렇죠. 입시가 엄청 대단해요, 진짜. 애 있잖아요. 예. 어떠세요? 글쎄, 중학생들 좀 입시가 대단하잖아요, 또. 뭐 노버트 한 거 아니에요? 예. 뭐 그런 거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수능이 쉬워지는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더라고요. 어떤 고민을 하는지 사실 깊이 있게 못 물어봤는데 요거 여론조사 결과 한번 보시겠어요? 네. 자, 한번 좀 띄워주세요. 우리 그 준비 많이 오셨네 그래도. 뭐 한테 콜라값 사고 왔네. 야, 이 고급 인력을 이렇게 싸게 뿌려도 그러시다니. 알겠습니다. 콜라는 무제한 제공 예. 앞으로. 이제 서울경제인가요? 그 네. 한국갤럽한테 맡겨가지고 한 건데 네. 조사한 건데요. 여기 출제하는 것이 좋다. 킬러 문항을 네. 이게 41.6%나 됩니다. 아 출제하는 게 좋다고. 예. 출제하지 않는 것이 좋다. 48.4%. 의외로 많네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뭡니까? 6.1을 넘어야 되는데 6.1은 넘었죠. 그래서 5.1을 좀 살짝 넘어서 출제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의견이 약간 더 다수다, 우세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제가 주목하는 건 여기에서요. 네. 여기 한번 보시죠. 아까 앵커님 연령. 말씀 주셨는데 여기 연령대별로 봤을 때 청년 네, 오히려 젊은 내라 그런 수능을 맞습니다. 얼마 본지 않은 사람들이 예, 훨씬 더 그러네. 이게 역시 출제되는 게 좋다는 여론이 많아요. 만약에 이게 지난주인가요? 그 MBS 조사에서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2030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좀 하락하고 그때 이제 오차범위 이내기 때문에 사실 뚜렷하게 얘기할 수 없는데 국힘 쪽으로 이동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어떤 그 뭡니까 그 C자로 시작하는 언론사에서 그거는 수능과 자신 있게 관련된 얘기하세요. 조선일보. 예. 자신 있게. 예. 우리는 그냥 뭐 예. 그거 없어요. 아유 방송 나간다니까. 하여튼간에 그 조선일보에서 일부 저 분석하시는 분들이 그 인용을 했더라고요. 이게 대통령의 수능 발언이 청년들한테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다. 분석을 할 때. 근데 그런 이거 분석이 보면 있더라고요. 진짜 뭐 그렇죠. 근거가 없는 얘기네요. 근데 그 MBS 조사에서도 대통령 지지도가 2030에서 변한 게 없습니다. 대통령 긍정률이. 그렇게 따지면 그 분석은 굉장히 좀 과한 분석이죠. 그런 언론은 어떻게 조작하는 거네? 그럼 그 언론이 조선일보 이게 조작 언론이네요. 아니면 제가 CC 언론인데.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아니 위험했습니다. 위험했어요. 안 오네. 야, 그러니까요. 안 걸려있는데 안 끼시는데. 아, 예. 아니 어떻게- 지금 말씀대로 하면 저자 사기 언론이에요. 전 그렇다고 얘기한 거는 아니지만 아니 김현성 대표님은 덫을 놓고 기다려야지 덫을 들고 가요. 이렇게 덫을 갖고. 여튼 이제 숫자로 보니까 청년층에서 출제하는 것이 좋다. 킬러 문항과 네. 관련해서 그 변별력 때문에 이렇게 한 의견들이 더 두텁게 네. 좀 포진하고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 이 킬러 문항과 관련해서 막 싸우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어감도 되게 안 좋아요. 킬러. 그래, 이게 사실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킬러 문항이라는 게 이 마약 김밥처럼 쓰지 말아야 될 말. 말아야 될 마약도 말. 쓰지 말아야 되고. 그런데도 청년층에서는 그 이게 순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64대 29.6이면 상당한 격차죠. 그렇죠. 예, 20대 그리고 30대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격차가 좀 있습니다. 지금 5.2를 넘어서서 뚜렷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게 20대인데 이런 거를 보시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이슈가 터졌을 때 네. 제가 이제 아까 이 킬러 문항에 대해서 헷갈린다라는 거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일종의 그냥 자기의 그 아주 정제되거나 정책으로 다 개발이 되지 않은 그런 자기 의견이 나왔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주변 어떤 부처나 정치인들이 아까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막 서로 막 맞아요. 뭐 충성 경쟁하듯이 맞아요. 막 하다 보니까 일이 더 커진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우리 사회가 좀 이런 불필요한 어떤 논쟁에 갑자기 확 빠져드는 겁니다. 야, 제가 그 네. 말씀 드리려고 했거든요. 예, 예. 아니 나는 이주호 장관이 네. 그 당해가 갖고 그랬잖아요. 아, 저도 전문가지만 대통령이 엄청 전문가더라고. 그렇죠. 그리고 수능 수사했으니까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아부 떨고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진짜 느끼는 게 망신은 잠깐이고 돈은 영원하단가 이 사람들이 그 직을 유지해가지고서 그렇게 명예도 얻고 돈도 얻으려고 지금 그 자기가 갖고 있는 프라이드를 그렇게 파나. 저는 이주호 장관은 그만둬야 돼요. 이 건도 있지만 지금 나이스 나이스 사태가 심각하다. 나이스 지금 4천억 들여갖고 지금 용역해갖고 만들었는데 2,824억 원의 비용을 투자해서 교체를 했어요. 갑자기 그렇죠. 나이스 4세대로. 네. 근데 이게 기말고사가 얼마 안 남은 상황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나이스를 5일 앞두고 기말고사 5일 앞두고 교체를 하는데 나이스가 나이스하지 않은 상황이 돼요. 네, 그래서 정답이 유출되는 상황까지 지금 일어났어요. 맞아요. 그래서 각 일선학교 학교에서. 교사들은 지금 사퇴하라는 얘기까지 나왔고 그리고 지금 AI 교과서도 사실 이 카르텔 저는 이주호 카르텔을 봐야 된다. 카르텔은 진짜 이주호 카르텔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느낌에.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나이스 이번에 교체한 업체가 사실은 부실 업체였어요. 예전에. 그래서 자회사가 따로 있고 모회사가 따로 있고 자회사로 나온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주호 장관이 MB 시절 장관을 끝내고 나서 민간에 가서 AI 교육하는 업체에 고문 같은 걸 해요.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그건 뭐 얘기됐고 그 장관 청문회 때도. 근데 저는 이게 좀 깊이 봐야 된다. 지금 이 나이스 문제, 그다음에 이주호 장관의 AI 교과서. 그러니까 저는 AI 교과서는 뭐 갈 수밖에 없는 길이지만 이건 한번 파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강득구 의원님한테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네. 한번 이게 파보시라. 이게 내가 봤을 때는 뭔가 카르텔이 있을 수 있다. 이거는 일리가 있는 게 이번 나이스 세대 교체하면서 선정된 업체가 이미 이 전 업을 할 때 굉장히 비리가 많았던 걸로 밝혀졌어요. 네. 그래서 부실 업체로. 근데 왜 이주호 장관은 이 업체를 무슨 기준으로 선정했는가를 사실 국정조사를 해야죠. 네.